안녕하세요. 세상학기로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투자 공부는 뭐부터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학기론 채널 자체가 이제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축적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항상 성장에 목말라 있는 저 같은 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아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은 평생 사는 동안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좀 현실이 좀 안타깝고, 학교에서 돈 관리, 투자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고 학원에서 배우기도 어려운 것 같고, 이번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가 유튜브나 이런 거의 확산으로 정보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진 상태에서 터진 첫 대폭락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이런 교육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상황에서 투자 지식이나 금융 주식에 대한 그런 엄청난 수요를 정규교육 체계가 좀 감당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금융교육이나 투자 관련 지식을 공부할 때 대부분 이 유튜브로 이제 눈길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투자 공부에 지름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 책을 읽는다거나 특정 웹사이트를 가서 본다거나 해서 투자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법의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결국 뭔가를 사고 뭔가를 팔고 뭔가를 이제 계속 쥐고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세상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은 우선순위와 원칙이 바로 서야 되고 경험이 농축된 직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 나만의 원칙을 정하는 거, 경험을 쌓아서 직관을 만드는 거는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세웠던 투자 원칙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도 좀 위험한 것이, 이 원칙들이 어떤 생각 과정에서 생기게 됐는지, 왜 생기게 됐는지,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 원칙의 의도와 180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 공부랑 학교 공부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를 그냥 외우는 거, 단순히 왓을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얕게 공부하는 거고 금방 까먹게 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인지 그 how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why를 알아야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 투자 공부의 첫걸음은 그 공부의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why, 왜, 무엇 때문에 투자 공부를 해야 하지? 여러분은 대부분 돈을 벌고 싶어서, 단순히 운 좋게 남들 얘기 듣고 사서 일회성으로 돈 버는 거 말고 직접 그리고 꾸준히 돈을 굴리는 법을 알고 싶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내가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실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은 돈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수단이고 그 뒤에 여러분 각자의 진짜 목적이 나오겠죠.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걸 하고 싶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등등, 결국 돈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싶으신 걸 거예요. 내 의사결정이 돈에 묶이지 않는, 물론 제 생각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부의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정해지셨다면은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how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금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운 좋게 10배 벌어봤자 1억도 못 넘길 것 같고, 그거 가지고 평생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는 없겠다. 그래서 무조건 운을 노리는 건 한계가 있겠네. 내가 직접 그리고 꾸준히 돈을 평생 불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겠다. 꾸준히 돈을 불리려면은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법칙, 하나의 원칙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적용할지를 좀 터득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의식의 흐름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공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텀업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생각이 내려와야 공부하면서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면은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거는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암호화폐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다, 세부적인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만들려면은 뭘 공부해야 될지 조금씩 공부에 대한 갈피도 잡히실 겁니다. 갈피가 안 잡히셔도 상관없습니다. 공부라는 걸 해본 지 굉장히 오래되셨을 수 있고, 또 제 말을 듣는다고 갑자기 공부에 대한 원리를 깨우쳤다,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거는 제가 이해하는, 저에게 맞는 공부의 원리이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what이 뭐가 나와야 되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살면서 어떠한 것들을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그냥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읽고 있는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편하겠지만, 사람마다 그동안 해온 공부가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같은 웹사이트나 같은 책을 읽더라도 제가 거기서 얻어가는 것과 여러분이 거기서 얻어가는 게 이제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는 인문계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고, 대학교에서 경영학이랑 컴퓨터 두 가지를 전공을 해서 경영학사, 공학사 두 개의 학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회사의 경영 측면이나 IT 분야의 뭐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학교가 다 그렇듯이 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은 검색해보시면은 대학 강의도 공짜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곳이 많고, 심지어 뭐 MIT나 하버드 같은 외국 명문대 이런 강의들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공부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했어요. 2017년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2017년부터 최소 1년에 30권은 읽었고, 입사 첫 해였던 2018년에는 책 100권 읽기 프로젝트를 해보자, 1년에. 그래가지고 출퇴근 지하철에서까지 계속 책을 들고 다니면서 110권인가 정도를 읽었고, 2019년에는 60몇 권, 뭐 작년에 2020년에 30몇 권을 읽었습니다. 100권은 사실 하루 종일 책만 읽어야 돼서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1년에 한 30권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분야는 사람마다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자서전은 닥치는 대로 거의 다 약간 읽었고, 경영 경제 분야 자서전은 눈에 띄는 거는 그냥 다 주문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투자 관련 서적도 꽤 봤는데, 그렇다고 뭐 비중이 엄청 큰 건 아니고, 뭐 예술, 법, 정치, 사회, 뭐 문화 등등 골고루 다 읽었습니다. 사실 몇십 권씩 이제 1년에 읽으시다 보면은 책 고르는 요령도 생기실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책을 어떤 분야를 골라야 되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책 말고 신문도 꾸준히 보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처럼 하나씩 잘려있는 기사가 아니라 저는 종이신문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종이신문이 다른 점은 편집이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는 모든 기사가 똑같이 하나의 링크로 이렇게 짜라라락 보이지만, 종이신문에서는 이거를 몇 단짜리,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단위라 그러거든요. 몇 단짜리 기사로 할지, 글씨 크기는 얼마나 할지, 뭐 일면이나 경제면, 뭐 정치면, 사회면, 이렇게 어떤 면에 실리는지, 그리고 그 면에서 어떤 위치에 톱 기사로 실리는지, 아니면 뭐 조그맣게 실리는지, 어떤 위치에 그렇게 배치됐는지, 뭐 사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이런 등등 언론사 편집국에서 그때그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판단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사가 중요한 거고 어떤 기사가 의미 없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실 때 약간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가이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도 자본이나 온갖 역학관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잡으실 때 참고하시기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성향의 언론사의 신문을 여러 개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투자랑 뭔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이런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공부인 것 같아요. 투자는 세상과 동떨어진 별개의 분야가 아닙니다. 뭐 경제나 법, 정치, 예술, 과학, 뭐 이렇게 온갖 분야와 첨예하게 어떻게든 엮여있는 게 투자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 공부를 할 때 뭐 그래프나 차트 분석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이게 다른 분야에는 없는 투자만의 영역이구나, 이게 투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차트나 그래프는 일종의 그냥 역사 공부라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는 미래를 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역사만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라임이 맞는 거다, 라임을 맞추는 거다 라는 말이 있듯이, 대략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꼭 정확하게 이걸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세상을 넓게 보고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세상의 미래도 더 잘 볼 수 있고, 나아가서 투자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투자와 뭐 별로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그런 공부도 결과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내가 투자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을 공부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투자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고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귀찮은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보고 좀 심기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투자 이렇게 쉽게 돈 벌려 왔는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이것저것 하라 그러지? 근데 세상에 정말 쉬운 건 없습니다. 아직도 노동집약적인 그런 사회 통념 때문에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직접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공부하면 조금 나으니까 저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론이었습니다.